그래서 지금 그걸 우리나라도 이거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준비하고 있어요. 9월달, 8월달, 9월달에 장학퀴즈 할 거예요. 장학퀴즈 주장원하고 기장원하고 붙을 건데 지금 실력은 주장원은 이기는데 기장원한테 약간 밀리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기장원까지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고 교수님 랩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길지는 모르겠어요. 이길지 창피를 왕창 당할지 너희들은 이세돌이도 이기는 다른 사람들은 이세돌이도 이기는데 너는 장학퀴즈도 못 이기냐 그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 완전히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 결과 잘 안 나오면 도망가야지 뭐. 자, 그 다음에 웹서치 엔진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구글이나 빙이나 바이두 같은 데서는 커뮤니티 컴퓨터를 쓴다고 했죠, 그죠? 데이터 센터가 디스트리뷰티드 어라운드 월드에 이제 퍼져 있어요. 퍼져 있는데 좀 더 지도를 보여줄 거예요. 지도를 보여주는데 아시아에는 2개라는 말도 있고 3개라는 말도 있어요. 아시아에는 싱가포르에 하나 있고 타이완에 하나 있고 중국에는 처음엔 짓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구글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구글이 가지고 있는 2007년 가트넷에서 나오는 게 1밀리언 서버예요. 100만 개예요. 지금 코아가 3밀리언 프로세서예요. 코아가 3개가 들어가 있는 머신 100만 개인데 그것이 지금은 300만 개가 되는지 500만 개가 되는지 저도 몰라요. 저는 탑시크릿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얘기해야 되나? 자, 이게 이제 구글 데이터 센터예요. 구글 데이터 센터인데 여기 들어가는 기술이 어마어마한 노하우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렉이라 그러죠. 렉 안에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넣었는데 이 수많은 컴퓨터가 에러 없이 풀로 99.9%로 동작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동영상이 작년까지 있었는데 그 동영상이 그 유튜브에서 없어버렸어요.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 구글 데이터 센터가 생각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런 얘기예요. 저 안에는 사람으로 걸어서 못 다녀요. 저기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이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 이러면 이게 지금 런하고 있어. 돌고 있을 때 이 컴퓨터가 그냥 확 빼요 그냥. 그래도 계속 런해요. 그러면 고칠 필요 없죠. 또 새 컴퓨터 가져와서 그냥 푹 끼워요. 그러면 그래도 계속 돌아요. 구글이 이제 그 정도의 그거예요. 근데 왜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은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계의 방방곡곡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아시아에 2개 하고 유럽에 3개 하고 북미, 남미 이렇게 있어요. 이게 2014년도에 밝혀진 건데 내가 알기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일부러 이것만 밝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미국에는 어떤 데 있다. 아시아에는 타이완하고 싱가포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구글 데이터 센터가 없어요. 이제 데이터 센터가 아마존에서 이제 들어오려고 그러고 있고 KT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 서브에서 치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쿼리를 대답하는 데는 싱가포르 아니면 저기 대만의 그거예요. 하여튼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인데 이거보다 내가
그러면 구글이 컴퓨팅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이거 이제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전 세계의 컴퓨팅 파워의 이만큼이 구글이에요. 근데 여기는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물론 코리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버 세계에서의 물리적인 컴퓨팅 파워를 지금 50% 이상 구글이 가지고 있고, 저건 몇 년 전 자료예요. 저 차이가 아마 더 많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저게 데이터 센터예요. 2009년에 3조 원을 투자를 한다 그랬는데, 저게 쉽게 말해서 빌딩이 아니라 시티의 차원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그런 얘기. 알았어요? 자, 그런데 자, 구글이 초기에는 데이터 센터를 어디다 만들었냐면은 컨테이너에다 만들었어요. 왜 컨테이너에다 만들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싸게 만들려고. 컨테이너다가 286, 386 이런 것들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컨테이너다가, 그러니까 이런 좋은 빌딩에다가 에어컨 팡팡 틀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컨테이너다가 저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뒷장에 나올 건데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만들었을까요?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안전 중간에 지진하지 않고. 지진 안 나고. 건조? 근조? 추운데. 추운데? 또? 데이터 센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온도 1도 낮추는데 무지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은 체크를 해야 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곳 어디예요? 사막? 아, 그래도 열이 풀풀 나는데 사막에 갔다 오면 다 뻗게? 어딜 것 같아요? 그린란드. 북쪽? 누가 그랬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쵸?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호숫가나 바닷가에 가서 짓는 거예요. 왜냐? 그 물을 땡겨가지고 냉각수에 쓰는 거예요. 자, 만약에 논 폴트 토론트 시스템이 1000개의 노드가 있을 때 이 각각의 노드가 99.9%가 살아서 이제 돌아간다 그러는 얘기죠. 그죠? 돌아간다면은 이게 전체 시스템은 몇 퍼센트 되느냐? 앤서가 뭐예요? 여러분 노트에 몇 퍼센트라 되어 있어요? 틀렸어요. 99.9%의 천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99.9를 1000번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 나와요? 63%는 택도 없는 얘기예요. 63%는 10번만 곱해도 64%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36%? 원래 정답은 36%예요. 근데 밑에 걸 풀어보면은 그 정신이 없어요. 1밀리언 서버가 99.9%로 99.9%라 같으면
1000일에 한 번 고장난다는 거예요. 1000일에 하루 고장난다는 얘기예요. 3년 동안 돌다가 하루 고장나는 게 99.9%예요. 모든 기계가 100만 대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이냐. 그래. 자, 밑에 이거는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이렇게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이거는 그리고 뭘 보여주려고 그랬지? 아, 내가 여기에다 그거. 자,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선정 체크리스트를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아까 몇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은 일단 첫 번째, 물이 있는 곳. 내각으로 쓰기 위해서 그죠? 그죠? 호수나 바닷가. 두 번째, 발전소 먼저. 그러면 전기를 땡겨오는데 전기가 무지막지하게 전기 들잖아. 전기를 땡겨오는데 덜 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주마다 보면은 전기값이 싼 데가 비싼 데가 있죠. 그래서 전기값이 싼데 전기세가 싼데 싼 곳.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큰 라지 에어리어에 땅이 있는 곳. 이건 왜 필요해요? 어? 크게 지으려고 높게 지으면 되잖아. 이건 왜 이럴까요? 이거는 시큐리티 때문에 그래요. 구글에서 나오는 저기 비디오를 보면은 구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클라우드를 봤죠? 클라우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왜 세 가지? 내가 이렇게 해서 세 가지지. 뭐야 그래? 퍼블릭 하나씩 해. 퍼블릭 클라우드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어디서 배웠어? OS에서 배웠어? 자, 정답 잘 맞췄어요. OS.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퍼블릭 클라우드에 사람들이 많은 그거를 의심을 하고 있죠, 그죠? 퍼블릭 클라우드에다가 내 소중한 데이터를 넣는 거는 시큐리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보다 더 안전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구글에 넣어놓는 게 글씨, 프라이빗 컴퓨터 클라우드에 넣어놓는 거 더 안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주장이 맞다 그러면 절충하자 그래서 나온 게 퍼블릭 플러스 프라이빗 해가지고 나온 게 하이브리드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게 구글 데이터 센터가 뚫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글 데이터 센터끼리 좀 가까워야 돼요. 다른 구글 데이터 센터끼리 가까워야 돼. 그래야 서로 이렇게 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텍스. 전기세가 싼 곳. 3번. 됐어?
이건 전기세가 싼 것이고 이거는 택스가 싼 거예요. 자,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인덱싱을 하려면은 마스터 머신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마스터 머신이 있어야 되고 그 머신이 이제 인덱싱의 작업을 이렇게 그 지시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데이터 센터에 저렇게 되어 있으면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데이터 인덱스를 하고 데이터 처리를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파랄렐리즘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여러 같은 일을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파랄렐리즘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은 파랄렐 머신으로 하려면은 한 일을 해야 되는 타스크를 패러렐하게 할 수 있도록 나눠야 되죠, 그죠?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눈 일들을 아이들 머신, 놀고 있는 머신에다가 어사인을 해줄 수 있는 마스터 머신이 있어야 된다. 100만 대의 컴퓨터의 마스터 머신 역할을 하는 게 한두 개는 아니겠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돼 있을 때 그건 내가 안 봐도 알아요. 이게 마스터 머신이에요, 그죠? 마스터 머신이면 얘가 어떤 머신들이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머신들이 놀고 있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얘가 놀고 있으면 얘한테 타스크가 떨어지면 얘한테 아이들 머신한테 일을 어사인하는 거를 마스터 머신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요. 이렇게 안 돼 있고 이 마스터 머신을 또 마스터하는 머신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아마 하이라키가 되어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이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머신의 풀이라는 건 로지컬 풀이에요, 로지컬. 그러니까 아시아에도 이만큼 놀고 있고 유럽에도 이만큼 놀고 있고 미국도 이만큼 놀고 있으면 그거는 풀에다 다 넣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로지컬 풀이에요. 그럼 마스터가 거기 가서 작업을 어떤 컴퓨터에다가 어사인하는 일을 한다. 자, 파랄 타스크가 나왔어요. 그래서 파랄 타스크는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개의 파랄 타스크 하나는 파스하는 인버터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브레이크 그 인풋 다큐멘트 컬렉션을 스프릿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뤄야 되는 다큐멘트의 크기가 무지무지하게 크다. 그러면 그걸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큐멘트가 RCV는 다큐멘트 몇 개라고 그랬어요? 다큐멘트가 80만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 80만 개를 동시에 80만 대의 머신으로 파싱을 해도 돼요, 안 돼? 돼요, 안 돼요? 80만 개의 다큐멘트를 80만 개의 머신으로 파럴하게 진행을 시켜도 돼요, 안 돼요? 파싱할 때 파싱의 아웃풋은 뭐예요? 이 다큐멘트의 흠과 도큐멘트 아이디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는 첫 번째면 1 계속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큐멘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다큐멘트는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셀프 다큐멘트는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무신 1에다가 맡기고 얘는 무신 2에다가 맡기고 얘는 무신 3에다 맡기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왜 급이 많아요? 그냥 질러요. 돼요, 안 돼요? 왜 돼요? 8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서로 영향을 안 돼요. 서로 영향을 안 미치고 서로 순서와 시퀀스가 없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자, 그래서 이 컬렉션을 스프릿 하는 거예요. 컬렉션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는 다큐멘트 아이디로 이렇게 다큐멘트 아이디별로 나눠도 된다. 그런